07 공간도형 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정사각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삼각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정사각불 도형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밑면은 정사각형 되겠죠? 밑면은 정사각형. 그리고 옆면은 뭐가 나옵니까?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도형에도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면각의 크기 알파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베타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볼까요? 그래, 평면 위에 한 직선 여기에 있고 이 녀석이 바로 직선 밖에 한 점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직각 삼각자부터 찾아낸다? 우선 이렇게 바닥에 수선의 발을 그리고요. 다시 이 수선의 발로부터 요게 보이는 요 평면에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리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여기다 내리고선 수직이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정사각형인데 여기다 내리고 이거 90도네? 이거 곤란해요. 이렇게 가셔야지만 90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드디어 직각 삼각자 만들 수 있겠네. 슉 그려요. 그래서 얘도 90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얘가 90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옆면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을 이렇게 반땡한 상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것이 요 직각 삼각자에 의해서 밑평면과 덧평면 사이에 고추선 평면이 생기면서 바로 요 각이 우리가 그렇게도 구하고 싶었던 이면각 알파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우리 뭘 찾아본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찾을까 볼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요 직선과 요게 보이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면 직선 위에 한 임의의 점에서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90도네? 라고 한 다음에 이 수선의 발로부터 요 직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요 각이 바로 뭐가 된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베타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직각 삼각자로 이면각 찾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림 다 찾았으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면각 알파가 내 눈에 보이더라.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코사인 알파를 구해보겠다.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베타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얘를 이용해서 코사인 베타를 구해보겠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알파를 구하려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아야 되지. 그런데 요 길이는 뭐야? 요 2라는 길이에 평행선을 그었을 때 그 절반 길이이므로 그냥 보면 척하니 얜 1이 나오겠구나 라고 나오겠죠. 자, 요번에는 요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3 나왔고요. 얘는 2라는 길이를 반땡 했으므로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대 2 루트 2 대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길이가 2 루트 3, 2가 돼서 결국 요 녀석은 어떻게 되겠다? 2 루트 2분의 1, 즉 분모와 유리화 해주면 4분의 루트 2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엔 코사인 베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베타에서 얘는 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 대각선의 절반만 구하면 돼요. 자, 밑면에 있는 요 사각형은 정사각형으로 2, 2야. 그러면 2대 2대 얘 몇 되겠습니까? 2 루트 2가 될 건데 내가 필요한 건 요 반땡이지. 요만큼은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얘는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 3분의 루트 2라고 나오겠네요. 3분의 루트 2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모든 도형 속에는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면각을 찾아낼 수 있고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의 크기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오각뿔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진행을 해보고 갈 겁니다. 이제 그림을 더 줄여야 돼. 조명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정오각뿔 보기 한 페이지만 보겠다. 하나만 키우자. 네, 이 정도 해놓자. 자, 정오각뿔 맨 위에 어떻게 적어놔야 될지 아시겠죠? 밑면은 정오각형,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밑면은 정오각형,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그림에서도요, 이면각을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 어떻게 찾을까?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 나는 이 녀석을 평면 위의 직선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직선밖에 한 점은 바로 주제가 되는 녀석은 이 녀석이 되겠죠? 자, 이제 직각 삼각자를 찾는 작업부터 할 겁니다. 우선 수선의 발을 뚝 떨궈서 내렸더니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었고, 이 수선의 발로부터 여기에 90도가 되게끔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요 정오각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오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정삼각형 몇 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5개로 이루어진 도형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요런 선에 90도가 되게끔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건 뭐야? 얘를 이렇게 반땡반땡, 하나의 정삼각형을 반땡반땡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땡반땡한 요 중점 있죠? 여기가 바로 90도가 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0도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그래, 이제 드디어 직각 삼각자가 나오겠구나. 직각 삼각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얘도 90도야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보이는 정오각형을 구성한 여기에서 그래서 얘가 뭐야? 우선 이면각의 크기 알파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아보니까 이 녀석 잡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고 여기 바닥에 평면이 있어. 그런데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궈서 이 평면과 만나는 점과 이 수선의 발을 연결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베타야 라고 정리를 해놓고 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이면각 알파, 즉 나는 지금부터 코사인 알파를 구해볼 거야.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베타라고 놓을 거고요. 나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코사인 베타를 구해볼 거야 라고 적어놓고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자. 우선요, 선생님은 요 길이가 필요해요. 요 길이는 정삼각형이죠? 한 편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요만큼이 1이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거니까 얘는 루트 3이 되겠구나. 그래, 요 길이는 루트 3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코사인을 구하려면 요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저 길이는 어떤 길이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네요. 자, 얘는 길이가 3, 3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 상태고요. 요 하나는 길이가 몇이다? 1인 상태예요. 이때 요 길이 되겠네. 자,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몇 나오겠습니까? 2 루트 2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루트 2가 나오고 있다. 결국 코사인 알파는요, 빗변분의 옆변이 되므로 2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즉 4분의 루트 6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할게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요, 위에 이미 길이가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가 바로 뭐야? 정삼각형의 한 편 2가 되고 있어요. 결국 코사인 베타는 구하면 무조건 몇이 나오는 상황? 예, 3분의 2가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가볍게 구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 정엠각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우리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리가 있는 정사면체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면체로 넘어갈게요. 자, 정사면체는요, 되게 할 내용도 많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것도 많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정사면체는요,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 이때 핵심 포인트는 모두 정삼각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는요, 특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삼각형이 뭐 길이가 삼각형이 커지건 작아지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배우면 한번 외워두면 앞으로 막 구하거나 고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빨리빨리 하고 싶은 분은 좀 잘 외워두시면 되게 좋은 파트고, 좀 우리가 보기에도요 다른 도형보다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공부를 좀 잘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사면체에 관해서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이요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 애들이 헷갈려서 뭔 말을 내가 들었지? 하고 그냥 선생님은 알지만 애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흘러가 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서 공부되기 쉽게 좀 분해해 놨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과 수직이면 평면과도 수직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개념이죠. 와, 어떤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되면 이 바닥에 있는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라는 거 너무 잘 알 거예요. 자, 우리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자, 이 정사면체에는요,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보세요. 여기 하나를 봤을 때 얘는 필기할 필요 없어. 지금은 얘는 한 점에서 만나요. 얘도 이 노란색 점과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런데 요 녀석, 얘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아요. 바로 요 녀석이 누구다?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야. 요 녀석하고.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고 가자면,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긋는 이 두 개의 직선은요, 서로 꼬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긋고 있는 이 파란색 두 개의 직선도 서로 꼬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긋는 두 직선도 서로 꼬인 위치에 있어요. 여기다 보고서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입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빨갱이와 빨갱이도 서로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이 90도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파랭이와 파랭이도 이렇게 이루는 각이 이렇게 수직이에요. 노랭이와 노랭이도 이루는 각이 수직이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우선 적어놓고 갈게요. 꼬인 위치 직선끼리보다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요 첫 그림을 증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요렇게 증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지금부터 그래, 여기에 보이는 요 노랭이하고 여기에 보이는 요 노랭이가 꼬인 위치에 있는데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 짓을 할 거냐? 자, 여기에 보이는 요 선분의 양 끝에 있는 점으로부터 요 앞에 보이는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자, 그런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했어? 요 밑을 반땡 반땡 한 지점에 수선의 발이 떨어지겠죠. 똑같은 작업을 여기에서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9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삼각형의 밑변을 반땡 반땡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똑같은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므로 요 노랭이 선하고 요 노랭이 선은 앞에 있는 정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
바닥에 있는 정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 얘는 길이가 어떠할 것이다? 같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갑자기 무슨 삼각형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온다? 이등변 삼각형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바로 요거. 와,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두 개의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평면을 이루는데 그 두 직선과 요렇게 수직이 되는 요렇게 관통하는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랬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평면 위에 뭐가 있더라?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이 있더라요. 그러므로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얘는 수직인데 얘가 평면 위에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뭐다?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여러분 더 연습을 해보실까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요,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과 이 직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을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 지금 증명해서 생각했던 논리대로요,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딱 15초 드릴 거예요. 해보세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개의 선분에서 하나를 잡아서 그래, 나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러면 정삼각형을 반땡반땡한 위치에 수선의 발이 떨어질 거고요. 요 점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러면 정삼각형을 반땡반땡한 지점에 수선의 발이 떨어지면서 정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 아래 있는 정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구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은 뭐다? 요 바닥에 있는 이 직선은 요 직선으로부터도 수직, 요 직선으로부터도 수직이 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다? 요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노랭이 이등변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은 항상 여기에 보이는 요 직선과 수직인데 요 평면 위에 놀랍게도 누가 있더라? 요 직선이 있더라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수직이야 라는 요런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역시요. 우리는 수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요번에는 요거하고 요거 보도록 할까요? 야, 얘하고 선생님 말하길 얘는 꼬인 위치에 있어서 서로 수직이랬어? 라는 요 사실에 대해서요. 요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평직선과 평면 위의 정사형이야. 이렇게 좀 적어놓도록 하자. 평면 위 정사형이 수직이면 평직선과 원래 도형도 수직이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좀 바꿔놓을까? 평면 위. 파일 저장. 네. 자, 평면이 정사형이 수직이면 평직선과 원래 도형도 수직이다. 요거 배웠던 기억나죠? 앞 페이지에서 가르쳤습니다. 뭐였어? 와, 요게 보이는 정사형하고 얘가 수직이네? 그럼 원래 도형하고 얘도 수직이야? 라고 우리가 삼수선을 정리해서 했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봤어. 여기에 봤더니 요 도형의 정사형을 바닥평면에 그리면 바닥평면에 이렇게 생긴 정사형이 생겨요. 자, 그런데 요 정사형을 직선을 연장을 딱 해봤더니 얘는 정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이므로 와, 요 평면 위의 정사형하고 요 평직선하고 서로 수직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평면 위의 정사형과 평직선이 수직이면 바로 요 원래 도형과 요 평직선도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고 봤더니 얘하고 얘가 바로 뭐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더라요. 그래서 얘가 뭐야? 원래 도형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평면 위 정사형이 되는 거다. 평면이 정사형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누구다? 평직선이 되고 있구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요 요번에는 한번 여러분이요 똑같은 생각을 여기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초 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이는 허공에 둥둥 떠있는 요 도형에 정사형을 그리면 이와 같은 선분이 나와요. 그런데 요 녀석의 연장선을 직선을 그어봤더니 와 얘는 수선의 발임으로 요게 보이는 평직선과 수직이구나 해요. 아 그렇구나. 평면이 정사형이 평직선과 수직이면 이 원래 도형은 뭐다? 원래 도형과 평직선도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얘하고 얘가 뭐다?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었다. 결국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즉 공통 수선 찾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할까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았어.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어느 순간 서로 공통 수선을 갖게 된다. 즉 하나의 선분이 이쪽에도 수직, 이쪽에도 수직인 지점이 되는데 그 순간이 바로 그 공통 수선이 최단 거리가 된다. 꼬인 위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다라고 했어요. 자, 그 공통 수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겁니다. 다시 그래 나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 거야. 90도 되면서 반땡 반땡 되겠죠. 나는 바로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야. 90도 되면서 반땡 반땡 되겠죠. 그런데 요거 두 개는 각 정삼각형은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길이가 모두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자, 내가 지금부터 찾고 싶은 것은 뭐야? 내가 선을 하나 그을 건데 그 선이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에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직이 되는 선은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반땡반땡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되지 않나? 그러면 바로 이 빨간색 선은 얘랑 수직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뭡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은요. 요 직선과도 수직, 요 직선과도 수직. 자,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을 관통하는 수직인 직선이 얘인데 이 평면 위에 놀랍게도 누가 있더라? 요 빨갱이가 있더라요. 결국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이 빨갱이하고 요 직선도 수직이다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와 얘네들은 꼬인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을 잡았더니 얘도 90도 얘도 90도야. 이게 바로 누구다? 공통 수선이 되겠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또 해봐야겠죠.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 최단거리 공통 수선을 지금 선생님이 한 논리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평면을 이뤄. 그 평면 위에 뭔가 있네. 그 직선과 이렇게 고추선 직선은 서로 수직이 되니까 이 논리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반땡 반땡 수직 이등분선 되면서 90도 나오겠죠. 90도. 자, 요 점에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반땡 반땡 90도 수선의 발이 되겠죠. 그런데 요 선과 요 선은 정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이어서 길이가 같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요 어떤 선을 그을 건데 여기에 90도가 되는 선을 그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를 다시 반땡반땡한 이 지점이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이등변선이 돼서 90도가 될 거지. 그런데 내가 봐야 될 건 뭐야? 항상 이런 걸 보셔야 되죠? 와, 여기에 두 개의 직선이 얘랑도 90도고 얘랑도 90도면 여기에 보이는 이 꼬인 위치에 있는 한 직선은 요 한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들과 수직이 될 텐데 놀랍게도 그 평면 위에 누가 존재하더라? 얘가 존재하더라. 그러므로 얘하고 얘는 서로 꼬인 위치에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몇 도? 90도. 요 선 같은 경우는 여기도 꼬인에 있는 모든 직선 중에 하나가 되니까 얘도 90도가 되겠구나.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가 되므로 얘가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에 존재하는 최단거리 공통수선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네 번째 개념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개념.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 즉 공통수선 찾기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속에 해체되어 있는 다양한 선분들 중에도요, 꼬인 위치에 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자, 선생님이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와, 직선 되게 많네. 요 직선 한 점에서 만나, 얘도 한 점에서 만나, 얘도 한 점에서 만나, 얘도 여기랑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엄청 많이 썼어. 얘는 꼬인 위치에 있긴 한데 이건 이미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직선 딱 하나 생겨요. 누구? 얘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이 높이에 해당되는 요 선분하고 얘는 뭐야? 서로 꼬인 위치에 있어요. 자, 이제 꼬인 위치에 있는 최단 거리, 즉 공통수선 찾기 2는요.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될 거야. 얘는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고 새로운 요 녀석, 꼬인 위치에 있는 요 녀석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은 얘하고 얘, 이거 두 개의 꼬인 위치에서 공통수선 최단 거리를 찾을 겁니다. 되게 찾기 쉬워요. 그냥 보면 느낄 거예요. 자, 뭐가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요 직선 하나만이 얘하고 90도를 이루지. 양쪽에 모두 90도를 이루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이 노랭이랑도 어때? 90도를 이루고 있죠. 양쪽에 있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서 수선을 이루는 요 녀석이 최단거리이자 즉 공통수선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 이 두 직선 사이에 존재하는 최단거리 즉 공통수선 찾아서 표시하세요. 5초 드립니다. 예, 다 하셨으니까 잡아내고 90도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죠. 예.